어느덧 희끗한 머리카락에 세월의 흔적이 완연한 이 늙은이에게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네요. 저 눈처럼 내 기억 속에도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늙은이가 걸어온 길,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더듬어 볼까 합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이 나라가 커다란 격변을 겪던 때였죠.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땅에서 우리 모두는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손을 호호 불어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찢어진 교복을 기워 입고도 마냥 웃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흙먼지 날리도록 뛰놀던 기억,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보리밥에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는 아직도 코끝을 맴돕니다. 그때의 가난은 지금 생각하면 아련한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우리를 똘똘 뭉치게 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공동체 정신을 평생의 자산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온 동네가 한 가족 같았고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던 그 따뜻한 정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엿 한 조각에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하던 개구쟁이였습니다. 10대가 되면서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라디오에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문화가 흘러나왔고 도시에서는 공장의 굴뚝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학교를 마치면 논밭에서 부모님을 돕거나 겨울이면 땔감을 구해 나르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밤 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도시로 나가 더 나은 삶을 살리라 다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짝사랑하던 옆집 순이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네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오던 풋풋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녀의 환한 웃음 한 번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지요. 춘이는 도시로 떠나고 저는 그 뒤를 쫓아 무작정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기차 안에서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마주한 거대한 빌딩 숲과 수많은 인파는 시골뜨기 청년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올라온 서울이었지만 저에게는 젊음과 꿈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비좁은 하숙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했고 언젠가는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청년기를 지나 30이 넘어가던 무렵 저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낡은 성당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내는 마치 한떨기 수선화처럼 고왔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았죠. 보잘것없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던 아내의 모습은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변변치 않은 커피 한 잔, 혹은 남산에 올라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몇 년 뒤 작은 방 한 칸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가난한 시작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내는 늦은 밤까지 양장점에서 옷을 만들었고 저는 퇴근 후 작은 책상을 펴놓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은 고단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던 주말 오후는 제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자라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고
저희 부부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진 고도 성장의 파도 속에서 저희 가족도 작은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온 나라를 강타했고, 저희 가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의 칼날을 맞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앞날이 막막했지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이들 걱정 말고 우리 힘내요.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낮 없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들도 저희의 힘든 모습을 보며 더욱 굳건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위기를 무사히 넘겼고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물질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대와 60대는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변화들을 가져다 준 시기였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작은 손주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저를 보며 할아버지 하고 달려올 때마다 저는 온 세상의 행복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젊음의 활기와 에너지가 손주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처 다해주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손주들에게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제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제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도 하나 둘씩 먼저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고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제2의 신혼을 즐기려 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스위스 만년설도 함께 보러 가기로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손을 잡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제 평생의 동반자이자 사랑이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제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하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듯 숨쉬는 법조차 잊었지요. 처음으로 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빠져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없는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 늘 제게 따뜻한 꼭을 먼저 건네주던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사무쳐 수저를 들다 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도 아내와 함께 거닐던 발자국이 선명히 떠올라 멈춰 서곤 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사라진 집은 제게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머무는 빈 공간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토록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애써 눈물을 삼키고 그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보냈던 수많은 편지들 속에는 우리의 지나온 세월과 아내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아내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그리움과 함께 사랑과 감사함으로 채워가려 노력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제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아내와 함께 심었던 꽃들을 돌보며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태블릿 PC를 배우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저의 소박한 일상과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댓글을 볼 때마다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제가 지나온 평범한 삶의 조각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과 보고 싶은 풍경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삶은 고통과 기쁨,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제 곁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은 끝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